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이든 재선의 암문,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에 밀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계속 뛰고 있고 내년 재선은 내년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내년에 있는데 이 내년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즈베키스탄 전쟁, 두 번째, 현재 이스라엘 전쟁, 여기에 이란과의 문제, 사우디와의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해야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재선에 아문이 되면서 트럼프에 밀렸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나라도 이 트럼프 재선에 대한 준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이든 재선에 아문이 된 현재 상황입니다. 19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주요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선거는 승자 독식주의, 각 주마다 투표를 하고 이 투표 수에 지금 선거인단이 승자에게 모두 다 가는, 한 주만 빼놓고 승자에게 모두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 단위로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승자가 그 주의 대의원단을 독식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경합주의 유권자의 성향이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경합주에서 이기면 무조건 이깁니다. 경합주에서 지면 무조건 지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경합주 7지역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 트럼프가 지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한 개 주만 빼놓고 다 졌습니다. 7개 중에. 그러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의 약점은 뭘까요? 경제 분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바이든노믹스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닝 컨설트가 블룸버그 통신의 요청을 따라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5일부터 10일까지 주요 7개 경합주 유권자 5,0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건은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 대결, 그리고 두 번째 녹색당, 무소속 등을 포함한 다자 대결,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 대결을 했을 때 트럼프 47%, 바이든 3%, 결국 4%포인트로 트럼프 승. 두 번째 조건, 녹색당 무소속을 포함한 다자 대결일 때도 4%포인트 승. 그러면 경합주 하나하나를 끄집어 놔야 되는데 7개 주의 상황을 한번 보면 경합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경합된 주 중에 하나이죠. 이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애리조나주만 승리했습니다. 애리조나는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공화당 입지가 좀 셌는데 지난번 선거부터 좀 바뀌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애리조나주만 승리를 했다. 그리고 또 미시간주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지지, 트럼프 승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미시간주가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뭐냐? 전미자동차협회. 전미자동차협회가 지금 노동자 분규를 일으켰습니다. 이 노동자 분규를 일으키면서 이제 세가 지금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지난번 선거 때도 지금 바이든이 이겼어요. 바이든이 이겼는데 이번에 트럼프 승. 그리고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트럼프 승입니다. 지난번에 대부분 졌어요. 7개 주 대부분 졌는데 이번에 이러한 주가 이기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중에 5,023명이 지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1,323명이 무당층입니다. 무당층 중에 정치적 성향을 보면서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양자 대결은 어떻게 보고 아니면 다자 대결이면 어떻게 되느냐. 양자 대결일 때 8%로 트럼프 승리,
그리고 다자 대결 때도 10%포인트로 트럼프 승리. 결국은 트럼프 승리로 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 분석에 한번 들어가면 경제와 외교 분야로 지금 나와지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가 35%,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느냐, 그 지지 비율이 49%. 특히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 29%가 지지하고 49%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이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고 바로 바이든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분야를 보면 외교 분야에서도 트럼프의 열세가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중 관계 이슈를 보면 11%포인트 열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7% 열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 다음 대통령은 거의 트럼프로 결정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 결국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바이든이 결국 향후 뒤집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 이것도 바로 보수주의자로 뭉쳐져 있는 이 보수 세력을 설득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란과 전쟁이 벌어지면 어떠냐? 100% 이스라엘 도와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입장으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더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러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 때 잘 대응을 했느냐. 솔직히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나라가 받은 것이 더 많아요. 물론 트럼프 자체가 사업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을 워낙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고 어느 정도 받으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로는 조금 그게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